됐습니다. 2분 남았어요. 마무리하세요. 자, 그만 가보자. 자, 이 질문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준 프린트 한번 꺼내볼까요? 제가 한 장짜리 준 거 있죠? 이렇게 꺼내보면 알겠지만, 자, 맨 처음에 약물의 체내 이동 그거 필기한 거에 비해서 어때요? 허접하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지문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정보량이 많은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풀 수 있었다는 거. 자, 왜? 뭐하지? 자, 앞에 봐요. 자, 서양음악에서는 음고가 올라가면서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이 C부터 B가 반응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고 한 옥타브가 올라갈 때마다 다시 같은 음이름 순서대로 반복된대요. 이때 옥타브의 차이가 나는 음고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음이름 뒤에 옥타브 번호를 써서 A4, A5와 같이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정리하면서 읽어보자. 근데 너네가 정리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잡고 가자. 음고의 뜻이 뭔가? 음의 높낮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 먼저 세팅하자고요. 근데 한 옥타브 안에 12개가 있는 건 얘들아 이 상식인가요? 전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옥타브 12개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다 아니네요. 네. 자, 한 옥타브 안에는요 12개의 음이 있대요. 근데 요 12개의 음이 반응 간격이요. 반응 간격. 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옥타브라는 건 뭐죠? 도. 그거 있잖아요. 그 노래방 자주 다니니 얘들아? 막 2옥타브 도, 3옥타브 도, 막 이런 얘기 하죠. 그 남자애들끼리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뭐 2옥타브, 뭐 3옥타브 낼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끼리 막 노래방 나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막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잘 받아들여졌어요. 한 옥타브라는 건 그런 거예요. 2옥타브 도에서 3옥타브 도. 그런 게 한 옥타브죠. 괜찮니? 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A4, A5와 같이 표현하고요. 절대음감은 암수 끊어. 자, 절대음감 동그라미. 어떤 음을 듣고 그것의 음이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 걷다 밑줄 봐봐. 음이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 음을 들려주면서 각 음의 음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준 후에 그 중에 한 개의 음을 들려주면 딱 맞춰버린다는 거죠. 괜찮죠? 네. 흔히 절대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래요. 그치? 절대음감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탁월한 능력 없다고. 이해가지?
음고는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새로운 얘기하고 있는 거 느껴지죠? 앞에서 끊고 음고는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 밑줄 박아. 자, 어떤 음의 진동수가 커지면 음고는 올라가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음고는 내려간대요. 저는 이걸 뭐라고 정리했냐면 음고와 진동수가 비례해요 라고 그냥 썼어요. 높아지면 높아지고요, 낮아지면 낮아져요. 괜찮니? 네. 음고에 따라 붙은 음의 이름이 이름이다. 자, 음고에 따라 붙은 음의 이름이 이름이래죠. 그러니까 음고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름. 괜찮죠? 자, 음악은 다양한 지속 시간에 가는 다양한 음고의 음을 다양한 시간 간격으로 배치해서 만들어지는 예술이므로 음고는 음악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음고의 절대값을 나타내는 기준 음고가 정해지지 않았대요. 아, 핵심적이라고 하긴 했는데 대부분은 요 음고 없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서양에서는 뭐래요? 19세기 초 이후에 나왔다고 하는데, 자, 근데 얘는 그 기준음을 뭐라고 잡고 있죠? 절대 음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음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서양은 A4를 기준 음고로 하자는 거죠. 괜찮니? 그리고 요 A4의 헤르츠는 뭐라고요? 440헤르츠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 있는 거죠. 그래서 A4의 위치를 갖다가 그 그림상에서 봤을 때 좀 얘들아, 내가 좀 그 필기능서 꺼내봐. 제가 그 점 찍어놓은 데 있죠? 피아노 건반에서 점 찍어놓은 데 거기죠? 네. 자, 그렇지만 기준음고가 보편적으로 정해져 사용된 기간보다 그렇지 않은 기간이 길었대요. 보편적으로 정해진 기준음고가 없어도 하나의 악단에서 역주를 할 때 모든 악기들이 동일한 표준 조율음에 맞춰서 조율되면 불협화음이 없었다고. 근데 이거 약간 뉘앙스가 어떤 느낌입니까? 음고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데 약간 이 뉘앙스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서 음고 감각이 음악 활동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아요 라고 나와있죠. 중요성 X라고 쓰세요. 자, 전 이때부터 조금 확신을 했어요. 1문단 마지막에 끝낼 때 뭐라고 끝나죠?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탁월한 능력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얘기했지.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음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고 또 끝에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 뉘앙스를 보니까 음고랑 절대 음감을 좀 까는 거구나 정도 생각했습니다. 괜찮죠? 음고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음정이 있다. 음정 동그라미 하고 앞에서 끊어. 새로운 거 나왔죠. 음정. 자, 음정은 두 음의 음고 사이의 간격이다. 자, 걷다 밑줄 봐봐. 두 음의 음고 사이의 간격. 그런데 사람은 이 간격을 두 음고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차이가 아니라 진동수의 차이 x 봐봐. 진동수의 비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럼 요 음정이라는 애는요? 진동수 차이 아니고요. 진동수 B로 인식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반음 두 개에 해당하는 5음이라고 나오는 죄송해요. 턱 띄었네. 미안. 자, 가령 그림에서 A4랑 E5가 있는데 얘들의 헤르츠가 각각 있죠. 근데 650 나누기 440 해서 2분의 3이 나오고 이 2분의 3이라는 건 완전 오도라고 불리는 음정에 해당한대요. 이렇게 음정은 높은 음고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낮은 음고로 나타내는 진동수로 나누어 얻은 B라고. 이해가죠? 자, 이거 출제돼야 돼요. 왜요? 수식이니까요. 음정은 낮은 음고 진동수요. 분의
이것도 진동수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진동수의 B인 거죠. 오씨. 이게 지금 되게 안 이쁘네요. 지울. 네, 알아서 보세요. 자, 진동수의 B인 거죠, 이게. 괜찮죠? 네. 옥타브라는 음정은 진동수의 B가 2에 해당된대. 괜찮아? 자, 그럼 생각해. 옥타브, 한 옥타브에 12개의 음이 있어요. 그럼 12번 점프를 뛰겠네요. 그치? 한 개 올라갈 때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옥타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갈 때 이만큼의 B가 된다. 그럼 몇 번, 12번 곱해져서 2가 됐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반음씩 올라갈 때마다 그럼 몇이 곱해져야 돼? 자, 옥타브 하나를 점프 뛸 때, 옥타브 점프 뛸 때, 자, 2가 2배가 된대, 얘들아. 근데 옥타브는 12개라고, 12개. 그럼 12번은 점프 뛰어야 되잖아. 그지? 12번 점프 뛰어야 되죠. 그러면 반음이 있을 거 아니야, 계속. 저 그림 못 그려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대. 그지? 한 개 올라갈 때마다 몇이 곱해져야 돼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2의 12분의 1승이요. 왜? 잠깐만. 2의 12분의 1승. 얘가 12번 곱해지면 뭐예요? 2니까. 자, 표정들이 안 좋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걸 그냥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반음에 나타내는 진동수의 B가 2의 12분의 1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면, 자, 12번 곱해져. 그지? 12번 곱해져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2배가 곱해져야잖아. 한 옥타브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한 번 반음만 올라갈 때는 2의 12분의 1승이 된다. 1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점점점 12번 더 하면 1이 되니까요. 괜찮니? 그래서 대략 1.06에 이게 해당한대요. 그리고 오늘은 뭐니 얘들아? 반은 2개 있는 거죠. 그지? 그니까 2의 12분의 1승이었잖아. 반음에 나타내는 진동수의 B가. 그러면 오늘은 뭐 해야 돼? 2의 12분의 1승을 2번 푼 거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1.06의 제곱인 1.12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2의 6분의 1승이죠. 그치? 네. 자, 평균열에서는 반음의 개수로 음정이 정해진다. 반음 2개에 해당 5는 반음 3개, 반음 4개로 나오고 있는데 생략이요. 뭐 이거 굳이 말해봐요. 그쵸? 어쨌든 간에 옥타브까지 이렇게 해당한다는 거고. 자, 전 그래서 이 부분 있죠. 그냥 평균열에다가 카테고리 표시 하나만 해주고 그냥 나중에 물어보면 돌아와야지 이 정도 생각하고 그냥 남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평균열에서는 반음의 개수를 정해주는 거고. 뭐가? 음정이. 반음의 개수로 음정이 정해진다고. 괜찮니? 네. 자, 악곡에서는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음의 음정의 배열, 즉 수평적인 배열로 선율이 만들어지고. 자, 악곡 얘기하니까 바뀌네요 흐름이. 앞에서 한번 끊어. 자, 그리고 악곡에다 카테고리 표시하고. 자, 또한 동시에 울리는 음의 음정의 배열, 즉 수직적인 배열로 화음이 만들어진다. 선율과 화음은 악곡의 정체성 부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저는 악곡 얘기 꺼내긴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딱 하면 쳤어요. 선율과 화음은 악곡의 정체성 부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도요. 음고에 대한 감각이 절대 음감은 탁월한 작곡가, 연주자, 성악가, 음악평론가가 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 해당 전문가가 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은 아니다. 얘들아, 출제자는 중요한 걸 계속 반복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지? 계속 뭔 얘기하고 있니? 절대 음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 음곡? 안 중요해. 자, 절대 음감? 안 중요해. 세 번 말해봐. 이해가? 이게 핵심이란 거야. 이 질문에.
자, 음악의 창작, 연주 감상에서는 음고의 지각보다는 음정의 지각이 더 중요하다. 걷다가 밑줄 받고 별표 치세요. 얘들아, 결국에 출제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니? 음고 안 중요해. 얘들아, 4번 반복했어요. 이 정도면 이게 이 지문의 핵심인 거죠. 자, 예를 들어 두 세트의 10개의 음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데 첫 음의 음고가 다르더라도 음과 음 사이에 음고의 변화, 즉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음정이 일치하고 만약에 리듬이 같아요. 그러면 자, 음고의 변화가 같으면 음고의 변화가 같다라고 쳐보자. 자, 음고의 변화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다른 곡을 연주한다기보다는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할 뿐이라고 인식한대. 자, 같은 곡 다르게 연주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음고의 변화가 같다라고 느껴졌을 때 사람은 이해가? 사람의 뇌가 음악을 들을 때 처리하는 정보는 음고, 음색, 음정, 화음, 음영, 리듬 걷다 다 다른 얘기일 것이다. 얘는 다양하지만 여러 정보 중에서 뇌가 가장 관심을 덜 기울이는 건 음고예요. 걷다가 밑줄 박아. 계속 음고 까고 있죠. 자, 다른 정보에 대해서 뇌는 정형화를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음악을 평가하는 데 활용하는 반면 음고는 처음에는 인식하지만 관심의 초점에서 멀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져요. 얘들아, 계속 음고 까고 있지? 이제 질리지? 그지? 자, 뇌가 관심에 기울이는 것은 음과 음이 연결되거나 동시에 울릴 때 두 음의 음고의 차이인 음정, 하나의 음이 어떤 음색을 갖느냐, 그리고 다수의 음이 어우러져 어떤 화음을 갖느냐, 그리고 화음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화음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밑에 밑줄 받고 선율이라고 쓰세요. 선율.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정, 음색, 화음, 선율 요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인지된 정보들은 작곡이나 연주를 평가하는 데서 핵심적인 사항인 반면 개별음들의 음고가 무엇이냐는 음악에 대한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음고는 뭐라고? 1차적인 대상 아니에요. 1차적 대상 X 받고, 자, 음악 활동에서 절대 음감의 중요성은 제한적이다. 마지막까지 절대 음감 까고 있죠. 얘들아, 그럼 이 지문을 못 읽었어도 너네 머릿속에 한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절대 음감과 음고에 대해서 까는 비문학. 오케이? 그리라고. 그래서 저 역시도 저 종이학 과목 볼까요? 종이학 과목 보면요, 맨 처음에 음고 얘기하다가요, 그리고 옥타브 얘기 좀 해주다가 절대음감 얘기 꺼내죠. 그리고 뭐 음고는 진동수로 결정돼요. 음고 근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고 음정 얘기 꺼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음고의 지각보다 음정의 지각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절대음감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지. 이게 끝이었어요. 자, 1번 보자.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음악 전문가에게 별로 중요한 능력이 아니다. 맞지? 그치? 기억은 절대음감이었죠. 절대음감 우린 까야 된다고. 그치? 자, 2번이요. 서로 다른 두 음정이 다름을 식별하는 능력이다. 음정이 다름을 식별하는 능력에다가 두 음정이 다름을 식별했다가 나가리다. 얘들아, 자, 절대음감에서 얘기할 때 절대 쓰면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야? 음정. 그쵸? 그래서 음정에다가 S 박으시면 돼요. 이 음정을 뭘로 고쳐줘야 돼? 절대음감에서 얘기하려면 음고로 고쳐줘야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요. 탁월한 음악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능력으로 세간에 인식된다. 맞는 말이죠. 그치? 자, 4번. 진동수가 다른 두 피아노의 음의 음고가 다르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2번하고 4번하고 묶어. 그리고 반대값이라고 쓰세요.
2번, 4번. 니들이 판단해봐. 그치? 반대죠? 하나는 두 음정식별, 하나는 두 음보식별. 오케이? 자, 5번이요. 여러 음보의 음이름과 함께 들으면 그중 한 음을 들었을 때 그것의 음이름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뭐였어? 절대 음감의 정의였잖아. 기억나죠? 네. 자, 2번. 니은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니은 봐봐. 자, 니은가 보면 흔히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음악 활동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럼 뭐 얘기해야 돼? 음고나 절대음감 까는 거 얘기해야지. 그지? 뭐야? 4번. 오케이? 1차적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옆에다 부정표현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3번 보죠.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어. 자, 세트 1하고 세트 2가 있는데 문제 쓰레기 같죠? 난 개인적으로 쓰레기 같다고 느꼈어요. 왜요? 자, F4에서 A4로 C5 이거 다 확인해야 되잖아. 하나 건방 보면서. 그래서 뒤에 있는 그림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걷다 쓰세요. F4에서 A4로 가는데 플러스 4 반음의 개수가 얼마큼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쓰는 거예요. 플러스 4 플러스 3 A4에서 C5로 갈게요. 그리고 얘들아 대칭이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됐죠? 자, 그리고 세트 2 가봐. C3에서 E3로 갈 때 플러스 4예요. 세보면. 그리고 E3에서 G3로 갈 때 플러스 3이고 그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됐지? 자, 1번 보죠. 세트 1의 네 번째 음은 440Hz의 진동수를 갖는다. 출제자는 중요한 걸 중요하게 물어보죠. 왜요? A4는 기준은 뭐였거든? 괜찮니? 네. 1번 나가리. 2번. 세트 2의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은 장삼도의 음정에 해당한다. 얘들아, 자, 네 번째 음과 다섯 번째 음 차이가 몇 개야? 반응 개수 4개죠. 그럼 아까 평균율에서는 반응의 개수가 음정이라고 했었죠. 그치? 그거 생각하면서 4개일 때 뭔지 확인. 장삼도 괜찮죠? 그거 생각하면서 2번 느낄 수 있고요. 3번 절대음감이 있는 사람은 두 세트가 다른 곡을 연주한 것으로 인식한다. 얘들아 지금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4 위아래 똑같지? 선율의 흐름. 자, 음보의 변화가 같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인식한다고?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한다고 인식한다고. 그지? 3번 나가리죠. 왜요? 다른 곡을 연주한 걸로 인식한 게 아니죠.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하는 거라고. 절대 음감은 뭐예요? 음고를 식별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4번이요. 절대 음감이 없어. 그러면 두 세트가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하는 거로 인식한다? 아니지. 오히려 절대 음감이 있어야 같은 곡을 다르게 연주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5번이요. 절대 음감이 없는 사람은 세트 1의 첫 번째 음의 음이름이 F라고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애초에 절대 음감이 뭐였어? 음이름을 식별하는 능력이야. 그치? 그러니까 절대 음감이 아니면 말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치? 괜찮죠? 네. 우리 8분만 쉬었다가 오자. 네.